네, 다산전기학원 전명실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드디어 10번째 Y델타 결선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죠.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할 때, 기동할 때 기동 전류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지에 있는, 만약에 제가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제가 밀어볼게요. 밀게 되면은 처음에 힘을 팍 준 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점점 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제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처음에 기동할 때, 이때가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도 역시 똑같아요.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처음 기동하게 될 때에는 원래 본인의 전격 전류의 5에서 7배 정도 많은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기동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에서는요, 5kW 이하일 때는 그냥 전전압 기동 방법을 쓰게 되죠. 전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기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 왜? 용량도 뭐 작은데 어때요? 그쵸? 근데 5에서 15kW 정도 되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Y델타 기동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15kW가 넘게 되면 이때는 기동 보상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할 것은 바로 이 Y델타 기동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왜 Y델타를 기동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왜 Y델타입니까? 전기 이론에서 배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전기 이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동일 저항을 Y 결선하는 것과 델타 결선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만약에 Y 결선을 하게 되면요, 제가 3옴을 Y 결선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항이 3옴이게 되면은 이 선간에 있는 저항은 몇 옴입니까? 합쳐서 6옴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옴이니까. 근데 이게 3옴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선간은요, 이 3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3은 하나 병렬이고, 요 직렬로 연결된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로도로 나타내게 되면은 3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이쪽 3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3. 그럼 합치게 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렇죠? 6과 3이 병렬로 있는 꼴이니까 합분의 곱. 합성저항은 2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델타 운전할 때를 강제로 Y로 처음에 바꿔서 스타트하게 되면은 저항이 3배가 되니까 기동전류는 몇 배가 돼요? 3분의 1배가 되죠. 토크도 3분의 1배가 되고요. 그래서 Y델타 기동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 시에 전류를 제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마그네트 딱 한 개만 더 쓰면 되니까. 마그네트만 쓰면 되니까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게 되는 거죠. 역시 Y델타 기동 시퀀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자고 하는 게 Y델타 기동법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모터에는 총 선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권선이 6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모터에는 권선이 3쌍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RST 전기를 집어넣게 되는데, 끝에를 처음에 묶어서 스타트하게 되면은 이게 Y결선. 그렇지 않고, 여기 R에 있는 시작을 S에 있는 끝점과 S의 전기를 T에 있는 끝점과 T에 있는 걸 R에 있는 끝점, 서로 끝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델타 결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할 때는 Y로 했다가 운전은 델타로 하게 되는 Y 기동 델타 운전회로를 나타낸 주회로가 바로 제가 왼쪽에 그려놓은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MC1이 만약에 동작하게 되면은 RST 전기 그대로 위에는 그대로 오게 되고요. 이때 MCY가 붙게 되면요, 끝점이 어떻게 됩니까? 3개가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결선? Y결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Y결선으로 스타트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 이 Y결선을 떼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MC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입력 측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출력 측으로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델타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 델타 회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뒷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만약에 제가 기동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MC1이랑 MCY가 붙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MCY를 끊고 MC 델타를 운전시키게 되는 그런 회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EUCR까지 넣었으니까 과전류 보호회로까지 추가를 해서 시퀀스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따서 220V 회로를 만듭니다.
일단 OCR에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OCR. 그리고 과전류 회로. 뭐 움직일까요, 우리? 그냥 저는 부저 하나만 켜겠습니다. 부저. 과전류 걸렸을 때는 부저 하나만 켜지게. OCR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운전 한번 해보죠. 제가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PB1을 누르게 되면은, 이때 뭐가 동작돼요? MC1이 동작돼야 되는 거예요. MC1이 동작되고, 이때 그리고 자기유지가 되고요. 더불어 뭐가 동작돼야 됩니까? MCY도 동작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T초 후에 Y가 꺼지면서 델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타이머를 한번 놔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타이머도 같이 전원을 투입하고 타이머의 비접점을 이용해서 MC Y 잘 보이세요? Y라고 쓴 겁니다. MCY. 다시 한번 쓸게요. MCY. 그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MC 델타. 잘 보이세요? MC 델타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회로가 되나, 이거? 처음에 제가 푸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기유지 돼서 타이머 동작하면서 처음에는 Y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Y로 기동하게 되죠. Y로 기동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Y 델타 기동 회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밍숭맹숭해요. 여기다가 고급 옵션들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끄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 넣어볼까요? PB2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끄는 것도 되죠. 그래서 MC1 동작될 때, 등이라도 하나 킬까요, 우리? 예. 등이라도 하나 킬까요? 아니면 MCY 델타, 동작될 때. 여기다가, MCY 동작될 때, 예를 들어, RL1 하나 켜고, 또, MC2 동작될 때, RL2 동작되고, 그럼 동작 대기등도 하나 넣을까요? MC2가 아니라 MC 델타죠. MC1 만약에 동작이 안 되고 있을 때는 GL이 켜지게 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Y 개선할 때는 R을 켜졌다가 그럼 일정 시간 후에 RL2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MC1이랑 MC2는 두 개는 절대 같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두 개 같이 붙게 되면은 뭐예요? 쇼트예요, 이것도. 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호 간에 무슨 회로? 인터록 회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MC 델타, 이쪽에는 MC Y 이렇게 회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꼭 인터록 회로 꼭 넣어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Y 델타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회로 좀 보이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회로를 보고 이 동작을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연결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을 가지고 동작사항을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사실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이 이렇게 돼서 되는구나, 이거 하나하나 접점이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단 이번 돌아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밖에서 시퀀스 제어라든지 아니면 전기로 동작하는 어떤 시스템을 보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 번 보실수록 좋아요. 이 동영상 여러분들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동영상 다운로드도 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익히십시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지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 다산에서 주장하는 거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신호등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야, 신호등이 이게 말이야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켜졌다가 일정 시간 후에 깜빡 한 다음에 다시 빨간불이 켜지고 타이머에서 동작하고,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 내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눌렀다 떼더라도 불이 계속 들어와 있고, 엘리베이터가 내가 있는 층보다 낮은 층에 있으면 얘가 정방향으로 해서 올라오고 높은 층에 있으면 역방향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쵸?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퀀스 제어의 한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말씀드렸을 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다사는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시고 즐거운 공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